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내화물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라임 케미칼 부분, 생석회 사업은 현대제철과 당사 두 업체가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케미칼 사업에서는 콜타르나 조경유 등 고로를 가진 제철소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에 포스코 캠텍에서 포스코 ESM을 흡수합병하면서 포스코 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죠. 아무래도 음극재 사업이 시작하기가 더 수월했을 거예요. 기존의 비즈니스 섹터인 제철공업 및 화학공업에서 더 쉽게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음극재 사업이었을 테니까요. 음극재는 대체로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을 보통 사용하니까 연관성이 더 양극재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양극재 사업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양극재 사업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료들을 섞어서 그 다음 소성하는 게 이제 주된 프로세스니까요. 제철공업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포스코 그룹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캐파 증설이나 시설 확장 같은 부분에서도 금방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에너지 소재 매출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규모는 약 1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양극재를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른 양극재 메이커들과 생산 계파, 매출액, 그리고 주력 제품 등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생산 계파면 그리고 기술 면에서도 리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생산 계파는 연간 에코프로비엠은 6만 톤, 포스코 케미칼은 4만 4천 톤, LNF는 약 4만 톤, 코스모 신소재는 8,600톤으로 알려져 있고요. 매출액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6천억,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음극재를 제외한 양극재 사업만 약 1,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LNF는 3천억,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1,6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력 제품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NCA와 NCM811,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은 아직까지는 NCM622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제품의 주력 상품을 하이니켈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NCM8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에 납품 중인데 중국 테슬라 모델 생산용 원통형 NCM811 양극재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도 9배형 NCM이나 NCMA 같은 이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뉴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차세대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를 내놓을 전망이다. 포스코 케미칼 차세대 배터리 양극재 NCMA 개발, NCM811과 함께 투톱 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NCMA에 관련해서는 엔지니어 TV님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된 영상을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채널을 보신다면 엔지니어 TV님의 채널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영상을 보면은 배터리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도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으시고 인사이트도 얻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CMA가 정확한 구성 성분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 TV님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니켈 함량을 추측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배터리 연구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논문이나 특허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했고 NCMA 관련 논문을 한 두 편 정도를 찾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개발한 신양극재 NCMA는 약 90% 정도의 니켈 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NCMA 원천 기술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교수님 연구진에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 논문 보시면 쿼터너리 레이어드 니켈 리치 NCMA 캐소드라고 나오는데요. 니켈 함량이 약 90% 정도 함유한
세 가지 양극재를 비교해 보면요. NCA, NCM 그리고 논문에 소개된 NCMA를 비교했을 때 NCMA가 캐패시티 리텐션이 가장 좋다. 이제 약 1000사이클 정도 돌렸을 때 이제 캐패시티 리텐션이 약 85%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이건 양극재 단면도를 찍어 놓은 SEM 사진인데요. 하이니켈로 갈수록 충방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양극재 파티클들이 이제 내부 크랙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NCMA를 이용했을 땐 그런 양극재 파티클이 깨지는 현상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열 안정성 또한 더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건 2019년 1월에 출판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이제 2달 뒤인 3월에 이제 나온 건데요. 방금 전에 본 논문하고는 조성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우선 알루미늄 함량이 이제 1%에서 1.5%로 늘어났고요. 코어 부분이 이제 NCA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겉에는 이제 NCMA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의 니켈은 약 93%, 그리고 이제 겉 부분은 니켈이 84% 이렇게 되어 있다. 2달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 코어 부분에는 NCA고 겉 부분은 NCMA로 되어 있다. 망간이 안정성에 기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성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NCA 니켈 함량 90%인 NCA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캐패시티 리텐션이 좋다. 이 전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하프셀 사이클링 테스트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음극에는 흑연을 넣고 이제 풀셀 테스트를 한 거죠. 1000사이클까지 갔을 때도 캐패시티 리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니켈 함량 90%에서는 지금 제가 본 논문 중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네요. 선양국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상위 1% 연구자, 그 인용 횟수로 따졌을 때 상위 1% 연구자로 이제 등록이 되셨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인 배터리 양극재 리딩하는 교수님입니다. NCMA는 굉장히 최근 연구 토픽이고요. 그 전에 하신 연구들 중에 잘 알려진 부분은 이제 코어쉘, 그리고 여기 코어쉘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 이제 나중에는 풀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 방금 보신 풀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 NMC 캐소드는요. 네이처 머티리얼즈의 2012년도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농도 9배라고 이제 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연구 개발 실적에 보게 되면 여기에 요런 게 있어요. 제너레이션 2 EV용 농도 9배형 NCM 양극재 개발.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원천 기술을 NCMA도 그렇고 이런 농도 9배형 기술 개발 원천 기술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선양국 교수진이 코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양극재 메이커 회사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이제 우위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 가치들을 정리해 보면 약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규모.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마켓 쉐어 등을 차지하면서 이제 성장 우위를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국내에서는 이제 업계 리딩을 하고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양극재 업계 전망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이니켈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기차로 비유를 했을 때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높은 용량을 낼 수 있는 양극재들을 개발하고 제품화를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MC 812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 이제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정성이나 이런 수명, 캐패시티 리텐션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NMC 532 사이클 수명이 굉장히 좋죠. 그게 이제 6기가 되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811은 이게 되게 수명이 금방 떨어지죠. 캐패시티 페이딩이 금방 일어나죠. 이런 니켈 함량이 많아졌을 때, 하이니켈일 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기술이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NCMA 케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팅이나 도핑 이런 것으로 수명 페이딩 같은 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업계의 추세입니다. 사실 NCMA도요, 뭐 굉장히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 것 같이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알루미늄은 양극재 도핑이나 코팅 재료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한때는 뭐 만병통치약처럼 어디에 다 그냥 도핑 조금씩 해보고 그러면 다 성능 향상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도핑이나 코팅 재료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재료고요. 선양국 교수님 홈페이지에서도 가보면은 NCMA 이렇게 해놓고선 이게 이제 도핑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새로운 물질을 막 개발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 뭐 2010년도 초반 때부터 이제 그런 뭐 풀 컨센트레이션 그라디언트 뭐 이런 양극재들을 개발해 오면서 이렇게 쭉쭉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NCA와 NCM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하다 보니까 이제 NCM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논문에 소개가 되고 매스컴에 소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밸류 체인의 다각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